여러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좀 가세가 기운 적이 있어가지고 고등학교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이 공사장에서 소위 말해서 이제 막노동이라고 하는 그런 아르바이트를 했었는데 고등학생도 할 수 있는 수준이었어요. 그거 한 돈으로 일렉 기타를 사고 싶었던 걸 이제 구매를 했었고, 그때 저는 용돈을 받는 것 뿐만 아니라 내 힘으로 돈을 벌 수가 있네? 그게 되게 신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다음으로 했던 아르바이트가 레스토랑 아르바이트였는데 저한테 첫 조직 생활이라고 할 수 있는 걸 했던 거예요. 학교 다닐 때도 뭐 무슨 문제가 생기면 부모님한테 얘기하면 좀 해결되고 뭐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아르바이트라는 건 여기서부터 모든 걸 다 내가 책임을 져야 된다. 그 기조가 되게 강하게 왔고, 한두 살밖에 차이가 안 나는 형 누나들인데 굉장히 어른 같은 거예요, 저한테. 야, 진짜 이게 조직 생활이고 사회생활이라는 거구나. 그런 거를 그때 처음 느꼈던 것 같아요. 그 이후에는 진짜 별의별 알바 다 했죠. 이렇게 뭔가 하나하나 하는 게 도장 깨기처럼 새로운 경험치들을 쌓는 그런 게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당연히 돈이 없으니까 알바를 했던 건 맞는데, 돈이 없었기 때문에, 없었던 덕분에 진짜 많은 경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당연히 그런 게 거창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저희 채널에서 맨날 말씀드리는 그 작은 성취들이 모여서 큰 도전 정신이 된다, 그런 게 그때 좀 형성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대학 생활을 생각했을 때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아무래도 응원단이었던 것 같아요. 1학년 때 딱 들어갔는데 그 응원단이 너무 멋있어 보여가지고 바로 가입을 하고, 저는 이제 집이 의정부였거든요. 그때는 이렇게 지하철이 많이 좋게 발달되어 있지 않았어가지고 편도로 2시간 걸렸어요. 수업을 다 마치고도 응원 연습을 하고도 나는 진짜 더 잘하고 싶은 거야. 더 잘하고 싶은 거야. 계속 남아서 연습하고, 그럼 당연히 집에 못 가잖아. 친구들네 집을 막 돌아다니면서 잤었어요. 맨날 땀냄새 나는 옷 그대로 입으면서 주말에도 2시간 걸려서 학교에 와서 응원 연습하고 집에 가고. 처음에는 이 응원단장을 해보면 어떠냐고 우리 선배한테 제안을 받았을 때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부단장 정도만 하면 안 될까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단장님이 밀어붙였어요. 엄청나게 용기를 내서 응원단장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책임감이 생기잖아요. 남들보다 더 많이 미친 듯이 했고, 골드웨이브라는 그 음악 편집 프로그램도 스스로 공부를 해가지고 리믹스를 직접 했어요. 맨날 지하철에서도 음악을 들으면서 이게 몇 개 박자로 쪼개지니까 몇 개 동작이 여기에 들어갈 수가 있고, 그런 생각만 하면서 맨날 음악을 들었던 것 같아요. 미친놈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때 제가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몰입. 뭔가 이렇게까지 미쳐봐야 내가 뭔가에 어디까지 미칠 수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 뭐 내가 응원단이랑 지금 아무 상관없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도 저는 진짜 제 인생을 통틀어서 가장 기억에 남고 가장 빠르게 성장을 했고 가장 많은 깨우침을 얻었던 경험이 뭐냐 물어보면 저는 진짜 생각지도 않고 응원단장이었을 때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때의 저를 생각하면 용기가 생기고 힘이 나요.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 고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학교 생활을 최대한 길게 하는 게 좋을까? 빨리 졸업을 하고 빨리 사회에 진출하는 게 좋을까? 저 같은 경우에는 휴학을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칼 졸업을 했어요. 근데 대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내가 뭘 잘하고 뭘 좋아하고 어떤 걸 했을 때 행복하고 지겹지도 않고 이런 걸 이제 파악을 못한 상태에서 졸업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이런 케이스만 제가 유일하게 휴학을 좀 권장드려요. 뭘 해야 가치 있게 보낼까? 이런 생각하지 말고 그냥 무조건 액션을 취하셨으면 좋겠어요. 세계 여행을 가든 전국 일주라도 걸어서 뭐 혹은 자전거 타고 그냥 한 바퀴 도시든 거기서 분명히 만나게 되는 새로운 사람들이 있을 거고, 아예 접점 없는 사람들을 만나시게 되면 완전히 다른 멀티버스를 느끼게 돼요. 내가 생각했을 땐 저 사람의 고민이 별거 아닌데 반대로 내 고민이 저 사람이 했을 땐 별게 아닌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대화를 하다 보면 진짜 얻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나서 사회에 나오게 되면 훨씬 더 쉬워요. 좀 뭔가 공략집 하나 들고 게임 시작하는 느낌? 그런 느낌을 좀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저는 이제 ROTC니까 장교로서 군복무를 하러 떠났습니다. 백마부대로. 참모였는데 일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진짜 별 보고 출근해서 별 보고 퇴근하고 힘들었죠. 일을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마지막 날까지도. 그러다 보니까 다른 친구들은 취준이 좀 많이 되어 있었는데 저는 어쨌든 뭐 장교로서의 본분을 다 하는 게
먼저다라고 그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전역을 하고부터 취준 생활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와, 저런 큰 대기업에 갈 수 있을까? 나는 못할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했다가 제 대학교 때 친구들 그리고 군대에 있던 친구들이 되게 취직을 잘했어요. 친구들이 막 그런데 다 가버리니까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좀 들었죠. 이 한계라는 게 스스로 설정하는 거라는 걸 그때 되게 크게 느꼈어요. 그렇게 공채를 지원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서류에서부터 광탈을 엄청나게 많이 당했습니다. 계속해서 떨어지니까 자존감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때 제가 서류 전형에 그 폴더 이름을 100개까지 쓰자 이렇게 만들었었어요. 여기 떨어졌다고 해서 일일비 하지 말고 100개까지는 그냥 쓰는 거야 이렇게 해놓으니까 조금 더 마음이 편하고 뭐 인적성까지도 통과하고 막 면접까지도 가고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생겼었어요. 그래서 딱 50개째 썼을 때 2개 회사에 2개 다 최종 면접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중에 제가 날짜가 겹쳐가지고 하나를 골랐어야 됐는데 이제 하나를 골라서 갔죠. 근데 최종까지 가니까 진짜 꼭 붙었으면 좋겠더라고요. 근데 다행히 그 회사에 제가 최종적으로 합격을 하게 됐습니다. 누가 저한테 다시 돌아가면 어떤 회사 가고 싶냐고 물어보면 저는 똑같이 그 회사 가고 싶다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 회사의 네임밸류도 그 정도면 저는 되게 좋았고 뭐 연봉도 너무 이제 만족스러웠고 무엇보다 하는 일이 너무 좋았어요. 제가 하는 일이 제 적성에 너무너무 잘 맞았어요.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강의를 했던 거죠. 강의가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저는 진짜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 PPT를 만들 때부터 시작해서 오늘은 또 내가 들어가면 어떤 사람들이 앉아있을까 막 그 강의를 하고 내가 이제 중간중간 그 나름대로 그 유머 포인트를 넣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막 웃어주시고 이러면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 강의가 끝나고 나오면은 좀 목도 살짝 쉬어있고 기가 많이 빨려있는 상태이지만 오늘 하루도 진짜 너무 재밌었다. 근데 이제 이 기조가 이제 이 HRD 부분이 이제 마이크로 러닝으로 넘어가면서 영상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저는 영상으로 찍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재미없었어요. 왜냐면 직접 오프라인으로 나는 사람들 만나고 에너지를 나누고 막 눈 보면서 강의하고 이런 걸 좋아하는데 지금처럼 카메라 보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솔직히 허공에 대고 혼자 얘기하는 거잖아요.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랬는데 어쨌든 그것도 저에게 주어진 일이다 보니까 제일 잘하고 싶었어요. 강의도 저는 우리 회사에서 내가 제일 잘하고 싶었고 이어져서 카메라 앞에서 영상에 찍히는 모습으로도 내가 제일 잘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프롬포터가 있었어요. 글씨가 이제 띄워지거든요. 거기에 아예 화살표를 넣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그걸 그대로 읽는 거죠. 전달력 같은 게 훨씬 좋아지더라고요. 나름의 노하우 같은 거를 막 쌓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그 영상팀 선배가 얘기해 주는데 진짜 네가 제일 잘한다고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와, 이게 내 재능이구나. 내 적성이구나.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내가 잘하고 내가 좋아하는 거 이걸 이제 평생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걸 고민을 하다가 유튜브로 넘어온 거예요. 제가 회사에서 되게 재밌고 즐거워했던 모든 것들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에요. 클래시 아카데미는 이제 오프라인 콘텐츠잖아요. 제가 이제 연사분들을 초청해서 하는 것도 제가 원래 회사에서 했던 HRD거든요. 회사에서 카메라 보면서 녹화를 했던 그 영상도 어떻게 보면 교육 영상이잖아요. 근데 크래시TV는 정보를 드리는 좀 살짝 교육적인 아카데믹한 콘텐츠를 다루는 채널이잖아요. 그게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사가 저한테 정말 큰 의미를 줬던 건 넥스트 스텝으로 넘어갈 소재를 너무 명확히 나한테 제시를 해줬어요. 20대 때 정말 큰 방향성을 제시해준 플랫폼 같은 그런 의미입니다. 저는 항상 이 젊은 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게 나이의 틀에 스스로를 가두지 마라. 그 나이 때 굳이 그거 안 해도 된다. 그 얘기를 좀 많이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역설적으로 제가 퇴사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그 나이의 벽이었습니다. 29살 때 이제 한 살 뒤면 30이 되잖아요. 30대 초반에 어떤 액션을 하고 어디에 몸을 담고 있고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평생이 좌우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처음으로 이제 질풍노도의 시기가 온 거예요.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나는 누구인가? 내가 이 세상에 무엇이 될 수 있을까? 내가 왜 태어났을까? 내가 세상에 끼칠 수 있는 영향이 뭘까? 그런 거를 진짜 내면 깊숙이 고민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계속 고민을 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모습과 내가 되고 싶은 모습이 너무 상이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표를 만들어가지고 쫙 써봤어요. 되게 길었어요. 이 스프링노트 세로로 꽉 채워질 정도로. 옆에 한 열을 더 만들어서 내 현재 모습에서 내가 되고 싶은 모습으로 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랬을 때 갑자기 어떤 일이 생겼냐면 알파고가 이세돌을 이겼어요. 그래서 그게 저한테는 되게 크게 나왔어요. 내가 넥스트 스텝을 갈 때는 인간만 할 수 있는 걸 해야겠다. 근데 인간만 할 수 있는 게 뭐지? 라고 막 떠올려 봤을 때 여러 직업들이 막 떠올랐죠. 근데 그 직업들을 크게 딱 정리했을 때 키워드가 2개로 귀결되더라고요. 신뢰와 감동. 내가 정말 큰 결정을 해야 할 때는 이 AI를 내가 신뢰할 수 있을까? 오히려 그 분야에 엄청난 전문가가 있다면 그 사람한테 조언을 얻고 싶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감동이라는 건 이제 어떤 창작물에 있어서 우리가 감동을 느끼는 포인트는 그 작가의 인생이나 여러 가지 스토리텔링 배경 같은 것들을 보고 거기에 우리가 좀 감동을 하잖아요. 이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엄청나게 흥미롭게 만들 수는 있겠죠. 근데 내가 거기서 감동을 받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신뢰와 감동을 기반으로 한 직업을 찾아야겠다. 그렇게 엄청 고민을 하고 내가 잘하는 것, 좋아하는 것들을 다시 탐색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표들을 막 만들어가면서 결론적으로 나온 게 이제 유튜버였어요. 저 스스로랑 약속을 한 게 일주일에 하나만 올리자. 1년이 지나면 52개가 올라와 있게. 열심히 올렸어요. 성실하게 꾸준히. 근데 제가 생각하는 그런 빠른 성과가 안 나오다 보니까 밤이 되면 좀 우울한 거죠. 밤은 되게 조용하잖아요. 침대도 없었어요. 딱 책상이랑 컴퓨터만 딱 있었거든요. 진짜 원룸에서 계속 편집을 했었는데 다들 잘 시간에 나 혼자 깨서 이제 확실치도 않은 이 작업을 계속 하고 있으니까 엄청난 불안감이 밀려와요. 그냥 계속 이러다가 이 정도로만 그치는 거 아닐까? 오히려 나를 이렇게 지탄하고 바보라고 했던 사람들이 맞았던 거 아닐까? 그래도 일단 했어요. 자소서 썼을 때 100개만 쓰자 이것처럼 무조건 일주일에 하나 올리는 거예요. 그냥 계속 1년을 제가 하고 보니까 1200 몇 명이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1년 동안의 수익이 5,000원이었어요. 그러다가 2017년 한 하반기 정도에 컨셉을 바꿔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것도 이제 넛지를 준 분이 계셨는데 그 에이시안보스라는 그 채널을 운영하시는 스티븐님을 만나게 될 계기가 있었는데 그분이 제가 되게 신사답게 좀 멋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뤄보는 게 어때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고 보니까 내가 또 좋아하는 게 뭐지? 라고 했을 때 수트, 그루밍 왜 수많은 브랜드 중에 이 브랜드 것을 샀는지 그런 이유가 저는 되게 명확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소개를 해보자. 그래서 2017년 하반기에 한 달 동안 새로운 컨셉에 대해서 막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서 2018년 1월이 됐을 때부터 그 컨셉을 밀고 나가요. 헤어스타일링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 어떤 향수를 어떻게 뿌리면 되는지, 어떤 지갑들을 내가 샀었고 그 지갑을 왜 사면 좋은지, 왜 이 브랜드가 좋은지 그런 것들을 막 올리다 보니까 떡상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조회수도 조회수지만 구독자 수가 막 엄청나게 빠르게 느는 거예요. 하루에 막 3만 명 이렇게 늘 때도 있었어요. 그때는 진짜 잠이 안 오죠. 가슴이 막 뛰어가지고 딱 6개월이 지났을 때는 구독자가 10만 명이 돼 있고 이제 수익이 굉장히 괜찮아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저는 유튜브를 할 때 회사 생활을 좀 제일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인사고과로도 반영이 돼 있어요. 제가 유튜브를 하는 그 시기에 인사고과가 제일 좋아요. 제가 회사를 6년을 다녔는데 유튜브가 잘 된다고 해서 이 회사원이라는 롤을 놓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이 24시간이라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진 이 시간을 지금은 회사에 9to6로 훨씬 많이 쓰고 있는데 이걸 내가 여기에 올인을 해버리면 지금도 이렇게 괜찮게 되고 있는데 과연 어떻게 될까? 제가 제 과거를 항상 되돌아봤을 때 가장 큰 성장을 했던 시점이 언제냐면 알을 깨고 나올 때 제가 환경을 엄청나게 급변을 확 시켜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또 거기서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할 거 아니에요. 그때 제가 되게 세계관이 넓어지고 큰 성장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퇴사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잘한 선택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마찬가지 입장에서 지금도 뭔가 한번 깨고 나가야 된다는 그런 고민이 되게 크게 있어요. 처음에 퇴사를 했을 때는 제가 너무 아무것도 모른다는 생각이 또 들었어요. 사업자를 내는 방법도 모르고 세무사를 어떻게 고용을 하는지 세금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되게 다 너무 어려웠어요. 처음에 시작을 하니까 스스로 많이 깨우친 사람이라고 오만하게 살고 있었는데 진짜 햇병아리였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또 하나씩 알아가고 성취를 해가고 조정을 좀 해가면서 또 되게 자존감이 또 높아지더라고요. 이런 성장이 또 굉장히 재밌게 느껴지고 뒤돌아볼 새도 없이 채널을 좀 키우기 시작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같이 컨텐츠를 제작을 하는 우리 크루 멤버들도 많아지고 점점 이제 커져야 되니까 스튜디오 임차료도 점점 비싸지고 저에게 의지하는 사람들이 좀 많이 생기더라고요. 이제 책임감이 또 엄청 커지는 거죠. 일은 계속 받게 되고 재밌는 거 있으면 계속 시도하자고 하고 대형 프로젝트들도 막 하고 그러면서 잠시 거울 속의 저를 보니까 다시 또 속박되어 있더라고요. 회사원일 때 정신과 공간이 그 회사에 속박되어 있는 게 손해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퇴사를 한 거였잖아요. 근데 퇴사를 하고 지금 이제 이 회사를 만들고 크루 멤버들이랑 같이
일을 하면서 보니까 다시 내가 또 나를 되게 올가매고 있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좋아하는 일, 그리고 남들이 어떻게 보면 좀 동경하는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아이러니하게 우울해지는 순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즘 드는 생각은 한 번 더 알을 깰 때가 됐다. 회사 다닐 때 내가 그 회사에서의 한계를 느꼈던 것처럼 지금도 뭔가 컨텐츠 크리에이터로서의 한계를 느끼는 게 아닐까? 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유튜브 그만두고 딴 일 하겠다는 게 아니라 저라는 사람이 성장할 수 있는 확장의 계기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나름 진짜 여러 가지 시도들을 또 열심히 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내가 한 단계 더 깨고 나갔다라고 느껴질 정도의 계기는 없었던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저를 굉장히 행복하지 않게 하더라고요. 저는 성장하고 있을 때 제일 행복한 사람인데 내가 스스로 멈춰있다고 생각이 드니까 회사원일 때 들었던 불안 같은 게 좀 비슷하게 오는 것 같아요. 당장 돈을 못 벌면 어떡하지, 이런 거랑은 좀 완전히 다른 고민이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도 새벽에 애기가 잠을 뒤척여서 안아주러 나가서 이제 깨면 계속 생각이 꼬리를 물어가지고 그 다음부터 잠이 안 와요. 이런 얘기를 하지만 제가 뭐 우울증 걸렸다 이런 건 아닙니다. 저보다 훨씬 더 멘탈로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다는 걸 알아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너무 주제넘다는 걸 알지만, 어제도 사실은 되게 대형 유튜버분들이랑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다 비슷하더라고요. 근데 저랑 어떤 유튜버분은 스위치를 끄질 못한다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그게 맞아요. 뭘 해야 내가 좀 이게 해소가 될까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어떤 위스키 브랜드 파티에 또 섭외가 됐는데, 그날 돌아오는 차에서 이제 위스키 파티였으니까 대리기사님이 운전을 해주고 제가 뒤에 타가지고 안양 통화를 하면서 오는데 오랜만에 아내가 저의 밝은 목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깨달았어요. 아, 내가 이 우울감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 건강한 인풋이에요. 사람을 만나든 책을 읽든 영화를 보든 저에게 어떤 영감이나 자극해줄 수 있는 인풋이 좀 들어와야 되는데, 저는 또 이제 애아빠가 되고 나서는 그럴 시간이 없어가지고 TV도 아예 안 보고 책도 안 읽어요. 요즘에는 그런 시간을 이제 아기한테 많이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인풋이 전무했던 게 내 우울감의 원인이었을 수도 있겠구나. 그 이후로는 파티 같은 거 초청될 때마다 다 갑니다. 갔다 오면 다음날까지라도 이게 텐션이 좀 올라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게 좀 주기적으로 필요하더라고요. 다행히 저는 그런데 초대가 되는 사람이니까 너무 감사했습니다. 혹시 저 말고도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유튜브를 하시는 분이 우울감을 느낀다면 우리는 우울해질 수밖에 없는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항상 당면 업무가 있어요. 무슨 요일에 영상을 올려야 돼. 그 일을 해낼 때마다 평가를 받아요. 조회수나 좋아요나 댓글 수나 정량화된 수치가 내 눈앞에 바로 보이잖아요. 우울해지는 게 당연한 일을 하고 계시다. 건강한 인풋이 그걸 정말 잘 해소해 줄 수 있는 요인이 될 수가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저는 계속 더 재밌는 일을 찾는 게 저의 어떤 과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제일 두려워하는 게 무욕이에요. 하고 싶어지는 게 없어지는 게 제일 두려워요. 계속해서 저한테 더 재밌는 일을 찾을 거고, 제가 앞으로 뭐가 돼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죽기 전에 직업을 한 3-4번 정도는 또 더 바꿔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부가 항상 얘기하는 게 40대 중반이 됐을 때는 꼭 장학재단을 세우자. 이건 원래 제 뜻이었는데 우리 트위티님이 공감을 해줬어요. 내가 좀 더 성공하고 영향력을 정말 선하게 많이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뜻을 모아서 재단을 세우자. 취지와 스토리만 명확하게 잘 전달이 된다면 우리가 진짜 큰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유니세프에 수익의 얼마를 기부하고 이런 수준이 아니라 진짜 많은 아이들을 도울 수도 있고 인생에서 했던 것 중에 가장 큰 성취가 될 수도 있다. 가끔 이제 제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열정적이냐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제가 보기보다 그렇게 열정적이지는 않은데, 저는 원동력이라고 하는 게 성취인 것 같아요. 저희 채널에서도 작은 성취들부터 한 번씩 일어나 봐라. 그 하나를 이루고 그 다음을 이루고 하다 보면 나중에 돌아봤을 때 그때는 되게 큰 성취라고 생각했던 게 작게 느껴져 있거든요. 그런 성취들이 모여서 또 알을 깨고 나가는, 세계관을 확장을 하는 그런 원동력이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사실 이 인터뷰에 응해야겠다고 판단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동기부여와 자신감과 긍정적인 마인드를 심어줘야 하는 유튜버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 채널에서 저는 이런 얘기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내가 내 얘기를 할 수 있겠다. 근데 이 내 얘기를 통해서 내가 다른 오리진 플러스 영상을 봤을 때 느꼈던 것처럼 누군가에게는 위로를 줄 수 있지 않을까? 누군가에게는 동기부여를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사실은 큰 용기를 가지고 여기에 이제 나온 거였어요. 뭐 스스로가 저는 막 엄청 성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진짜 내숭이 아니라 진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에 좀 변화가 있었던 부분, 거기서 스스로가 좀 성장했다고 느꼈던 부분을 줬던 포인트는 일단은 열정이죠. 아까 말씀드린 그런 몰입도 그렇고 뭐 성취도 마찬가지고 다 열정인데, 오늘 제가 제 이야기를 이제 어렸을 때부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느낀 게 책임감이라는 키워드도 되게 컸던 것 같아요. 저한테 변화를 향한 열정,
근데 그 열정을 뒷받침해주는 책임감, 이게 굉장히 좀 성장을 함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아니었나. 유료 광고를 받을 때도 써봤을 때 진짜 느낀 점들, 혹은 이게 진짜 추천할 만한지, 그런 거에 대한 책임을 좀 크게 느끼거든요. 받아서 써봤는데 별로여서 안 한 적도 있고, 영상까지 만들었는데 폐기한 적도 있어요. 요즘에 셔츠 만들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마음에 들 때까지 샘플을 만들거든요. 클래시를 믿고 구매를 했는데 막 생각보다 별로야. 얼마나 실망스럽겠어요. 지금까지 저를 믿고 어떤 취했던 액션들이 막 부정당하는 느낌이 드실 수 있잖아요.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퇴사를 하고 자유의 몸이 돼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입장에서도 어쩌면 이제 스스로를 속박하는 것도 그 책임감인 것 때문이 아닌가. 그럼에도 그게 없다면 나는 성장할 수 없다라는 그런 확신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집에도 안 가고 땀내 나는 옷을 입고 하루 종일 응원 연습을 하던 저를 보고 미쳤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군대에서 그리고 회사에서도 마지막 날까지 바쁘게 일을 하는 저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미련스럽다고 얘기를 했어요. 잘 다니던 회사를 그만둔다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인 얘기를 했었죠. 제가 했던 모든 선택들은 꼭 논리적이지도 현실적이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어떤 선택을 하든 책임을 다할 준비만 되어 있다면 한 번쯤은 가슴을 따라보는 건 어떨까요? 때로는 말도 안 되는 선택들이 우리를 더 큰 세상으로 이끌기도 하니까요. Always be